광복 이후 국군의 창설과 발전은 물론 6.25 한국전쟁, 베트남 전쟁 등에서 전공을 세운 군 장성들은 장군 묘역에 안장돼 있습니다. 장병 묘역에는 6.25 전쟁, 베트남 전쟁 등에서 전사한 분들이 안장돼 있는데요. 조국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 나섰던 이들입니다. 현충원에는 순직 경찰관 등 많은 호국 영령들이 잠들어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타인을 구하기 위해 의로운 희생을 한 시민 영웅들도 모셔져 있습니다. 그들을 생각하며 우리는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분들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지금의 대한민국, 지금의 우리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형님도 오래간만에 볼 겸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찾아왔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월남에 가서 전사하신 거죠. 찬란했던 시간을 바쳐 조국을 지킨 그들을 이제는 우리가 지켜줘야 할 때입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로 해서 저희가 이렇게 편안하게 살고 고맙죠. 올 때마다 고맙고 많이 그립죠. 많이 그립죠.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우리의 나라를 그리고 일상을 지켜주신 분들, 그분들의 희생을 기리고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현충원인데 아직도 많은 분들이 돌아오지 못하고 계시잖아요. 6.25 전쟁 그 참화 속에서 쓰러져간 우리 장병들의 그 유해를 발굴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국방부 유해 발굴 감식단 계획운영처장이신 최청중령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6.25 전쟁 당시에 그 미수습된 전사자분들이 약 13만여 분 정도 계시거든요. 네, 아직도 이름 모를 산하에 다 묻혀 계시는데 만여 구 정도밖에 찾지를 못했습니다. 네, 아직도 한 12만여 분들이 이름 모를 산하에 묻혀 계시는데 그래요? 그분들을 그분들을 다 찾아서 고국의 품, 또 조국의 품, 가족의 품으로 모시는 것이 저희들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가족의 품, 조국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절대 잊혀서는 안 될 수많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철모의 태극기를 동여매고 총알이 비처럼 쏟아지던 전장으로 향했던 영웅들. 청춘이라는 시간을 바쳐 싸웠습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그들의 시간은 여전히 그곳에 멈춰 있는데요.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12만여 호국 용사들을 찾기 위해 나선 이들이 있습니다. 미수습 6.25 전사자들의 유해를 찾아 조국과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국방부 유해 발굴 감식단입니다. 인식표는 우리 군이 전쟁 이후에 1년 후에 보급이 된 거라 이렇게 유해와 같이 인식표가 식별되기는 상당히 드뭅니다. 한 1% 정도의 미만으로 해당이 되는데 처음에 식별할 때 인식표가 나왔을 때 그 기분은 어떻게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감격 들어왔었습니다. 조각난 유해일지라도 단 하나의 유품일지라도 전사자의 신원을 계속 확인하며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기 위해 노력하는데요. 마지막 한 분의 영웅을 모시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는 소명, 꼭 지켜지길 응원하겠습니다. 처음 시작한 것은 2000년도 6.25 전쟁 50주년 기념 사업으로 처음 시작이 되었습니다. 다부동 지역이 낙동강 지역에서 가장 치열했던 전투 지역인데요. 이곳에서 처음 이제 유해 발굴 사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육군 주관으로 유해 발굴 사업이 시작이 되었는데 정말 그 지역에서 워낙 격전지다 보니까 발굴된 유해를 통해서 실현하게 되신 분들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적인 관심이 많았고 2007년도에 저희 국방부 유해 발굴 감식단이 창설이 되어서 지금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네, 정말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보는 저희도 간절한데 유해 발굴하시면서 안타까운 경우도 많으실 것 같아요. 발굴을 하다 보면 그 전투 당시에 참호 속에서 총을 겨눈 채 그대로 돌아가신 그 모습
모습도 있고 적폭탄에 산화되신 분들 상당히 많거든요. 뼈 조각만 남아있는 어떤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 또 가장 안타까운 유해 중에 한 분은 그 적 화염 때문에 다 그슬려서 뼈까지 검은색으로 그셨던 모습을 봤을 때는 정말 죄스럽기도 하고 이분들을 빨리 좀 더 찾아야겠다는 간절한 마음도 저희들에게 더 다가오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가장 가슴에 남습니다. 유해 그때 상황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2018년부터 유해 발굴 감식에 조금 더 속도가 붙었다고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네. 2018년도는 좀 새로운 전환점입니다. 9.19 군사합의가 있고 나서 평화의 길로 들어섰고 그 일환의 가장 첫 번째 중에 하나가 DMZ 지역에서 유해 발굴을 한 겁니다. 네. 6.25 전쟁은 한반도 전체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DMZ 지역에도 한 1만여 구 정도의 유해가 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네. 한 65년 만에 처음으로 DMZ 지역에서 유해 발굴이 이루어졌고 전쟁 당시에 그대로 70여 년 동안 묻혀 있다 보니까 유해뿐만이 아니고 유품도 그대로 있는 것들이 많아서 네. 실현하기에는 상당히 좀 도움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당시에 이제 그 참전하셨던 분들이 살고 또 혹시 돌아가셨더라도 본인의 유해를 수습을 좀 해달라는 의미에서 수통에다가 이름을 새기거나 또 아니면 수조에다 이름을 새겨서 간직하고 계시다가 전사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네. DMZ 지역은 이제 그런 유품의 상황이 그대로 보존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실현하기에 조금 더 도움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 유가족들을 아마 직접 만나시는 경우도 있으셨을 텐데요. 네. 옆에서 지켜볼 때 정말 마음이 안타까우셨겠습니다. 70여 년 동안 어디 계신지도 모르는 분을 기다리는 마음은 저희들이 헤아릴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105살 되신 그 전사자의 어머니 분은 아들이 혹시 집을 못 찾아올까 봐 70여 년 동안 그 집에서 그대로 살고 계시고 문도 도색을 바꾸지 않으셔서 아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그 많은 70여 년 동안 기다리시다가 결국 아드님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신 이런 그 유가족의 안타까운 사연들도 있습니다. 저희도 자문단 선생님이신 천희순 선생님 맞아요. 말씀 이전에 들으면서 지금도 애타게 아버님을 기다리는 그 말씀에 같이 마음 아파했던 적이 있거든요. 네. 제가 4살 때 아버지는 자원에서 군대에 가셨어요. 우체고 아래체고 대문간이고 아들이 오려면은 어두우면 안 되니까 불을 켜놔야 된다고 불을 켜고 이렇게 하셨는데도 아직까지 아버지는 돌아오시지 않으셨죠. 지금이라도 빨리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해를 찾았으면 좋겠어요. 글쎄요, 최중정님께서 꼭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네. 신확인 되신 분들은 지금까지 164분, 퍼센트라면 1.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떤 저희들이 발굴한 유해 호국 영웅을 가족의 품으로 돌려드리기 위해서는 유가족분의 실효가 상당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있지 않으면 실현되기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옆에 계신 지인분들한테도 많이 알려주셔서 혹시 유공자 어떤 그 유가족분들이 계시다면 네. 언제든지 가까운 저희 보건소 또 군부대 기타 또 전화를 주시면 저희들이 네. 찾아가서 직접 유가족 시료도 확보를 좀 해드리고 있거든요. 네. 어디로 전화를? 네, 전화번호는 1577-5625입니다. 여기 5625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저희들이 언제든지 달려가서 유가족 시료를 확보를 하겠습니다. 국민들의 많은 참여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